오늘부터 7일간 70km 달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월 22일 목요일 8시 26분이고요. 이제 막 퇴근을 하고 왔는데 무작정 7일간 10km씩 달리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일주일 러닝 루틴을 구성해서 달리는지 러닝 플랜도 공유하면서 달릴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10km를 달릴 목표로 가지고 달릴 건데요. 빌드업 러닝을 하면서 달릴 겁니다. 빌드업 러닝은 다들 알다시피 느리게 달리다가 점점 속도를 올려서 마지막엔 질주를 하고 끝내는 건데요. 보통 빌드업 러닝이라고 하면은 4분대에서 3분대를 뛰신다던가 6분대에서 5분 4분으로 뛰신다던가 할 텐데 전 또 오랜만에 달리기도 하고 제가 원체 느리게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7분대에서 시작해서 6분 초반대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그럼 달리러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현재 제 몸 상태를 체크해보려고 인바디를 재러 헬스장에 갔습니다. 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잰 인바디에서 체지방량이 엄청 올랐습니다. 이런 수치는 사실 처음 보는데 제가 아무래도 2년간 꾸준히 먹는 양을 늘려오고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엄청 많이 먹은 탓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체지방량들이 그리고 근육들이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이제 70km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 첫날 올 겨울 거의 최저기온 영하 14도인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작하기 전에 엄청 겁이 났습니다. 그 마음 달래고자 옷을 일단 되게 두툼하게 챙겨 입었습니다. 이것도 포탈 제품 바라클라바인데 이게 머리 부분이 뚫려 있어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이걸로 착용을 해줬습니다. 이날은 정말 추웠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자 중에서 가장 두꺼운 모자를 써줬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출발! 1km 조금 더 뛰고 있는데 오늘 날이 진짜 춥잖아요. 방도 다 얼어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길에. 하긴 이 날씨에 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7분대로 뛰고 서서히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얼굴이 진짜 차가워서 다시 바라클라바를 써야겠어요. 처음에 제가 이 거리를 매일 달릴 수 있을지 약간 고민이 될 무렵에 나를 믿지 못하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믿자 라는 말이 새삼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운동 능력과 체력을 믿어주는 친구들의 말을 떠올리면서 일단 해보자 하고 달렸습니다. 근데 첫날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몸이 가벼워서 달리기가 잘 되더라고요. 왠지 남은 6일도 괜찮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역시 첫날의 에너지가 계속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8km를 빌드업으로 뛰고 중간에 살짝 카메라 들고 뛰느라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점점 빠른 느낌으로 달렸습니다. 남은 2km는 몸에 열 식지 않게 쿨다운하면서 천천히 뛰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집 근처 헬스장에 친구가 운동하고 있다고 해서 시간이 맞으면 헬스장 들려서 스트레칭 좀 하고 가려고요. 10km 다 뛰었습니다. 와, 오랜만에 달려서 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첫날이라 그런지 잘 뛰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다 얼어서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요. 놀란 근육들을 스트레칭으로 잘 달래주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벌써 금요일 7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10km를 밤늦게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밤늦게 몸을 활성화시키면 그걸 진정시키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시 반 넘어서 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루 종일 졸렸고요. 뭔가 힘도 많이 없어서 오늘은 이제 좀 편안한 속도로 조깅을 8km에서 10km 정도 할 생각인데요. 배가 고프고 힘이 없어서 일단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원래는 이제 먹고 뛰면 배도 아프고 안 좋잖아요. 근데 안 먹으면 못 뛸 것 같아서 일단 먹고 소화를 조금 시킨 다음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날이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배달이 진짜 안 오더라고요. 제가 요기요를 통해서 시켰는데 요기요는 뭐 취소도 안 되고 서비스센터 연결도 안 돼서 무작정 기다려야 해서 1시간 넘도록 못 받고 계란으로 좀 먹은 다음에 한참 뒤에야 음식을 받아서 배를 채우고 달리러 나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밥 먹고 뛰러 나왔는데 지금 한방눈이 내리고 있어요. 와,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쌓인 거 보이실까요? 이렇게 뛰면은 약간 감기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옷을 좀 갈아입고 헬스장에 가서 뛰어보려고 합니다. 와, 눈 진짜 많이 온다. 오늘은 트레드밀이니까 좀 수월하겠지 생각했는데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3km 정도 달렸을 때부터 왼쪽 발가락에 원래 자리 잡혀 있던 굳은 살 부위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발가락 쪽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자세가 틀어졌는지 5km가 넘어가니까 발목이 살짝 꺾여서 내외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발목이 틀어지니까 무릎까지 통증이 오면서 지금 몸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때 멈춰야 되나? 오늘은 한 6km, 7km 달리고 그만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이 남은 키로수를 생각을 하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속도를 줄이고 겨우겨우 달리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9km 넘어서고 있는데 발가락 밑에 물집 같은 게 잡힌 것 같아요. 물집 맞나? 근데 원래 잘 아픈 부위인데 힘들게 10km를 채우고 두 번째 날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남은 5일 괜찮을까요? 이날은 스트레칭을 더 신경 써서 하고 복근 운동도 조금 해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집사로서의 임무를 다 하고 누웠더니 벌써 12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남은 5일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새끼발가락이 아프면서 일단 이렇게 긴급 처치를 해놨는데 나무가 아직 꾹꾹이 하러 와서 잠시 누웠습니다. 나무? 네, 고양이 집사가 되시면 운동 후 마사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답니다. 새끼발가락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발목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왼쪽 발목이 아프기 시작해서 몸이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좀 아파오면서 마지막 2-3km가 좀 힘들게 달렸던 것 같습니다. 달리기가 물론 심폐지구 운동이지만 진짜 밸런스 운동인 게 뭐 하나가 살짝이라도 불편해지면 그거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게 틀어지면서 관절이 아파지는 것 같아요. 내일 다행히 토요일 주말이니까 나눠서 달리든지 내일 발가락 상태를 보고 플랜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고양씨 엉덩이를 두드려주면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오늘 인사해. 안녕. 벌써 3일차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9시 다 돼가는 시각이고요. 아침을 먹으려고 떡국을 끓였습니다. 이거 새해에 먹으려고 사다 놨던 건데 계속 미뤄지다가 오늘에서야 먹습니다. 와, 오늘 다리 상태가 진짜 안 좋은데 그래서 오늘 일어나자마자 파스 뿌리고 아침에 보니까 눈 때문에 오른길 조심하라고 한 3번이나 알림창이 뜨더라고요. 좀 밖을 달리고 싶긴 한데 길이 얼마나 미끄러울지 일단 떡만둣국 마저 먹어야겠어요. 그렇게 떡국으로 에너지 충전을 해주고 어제 빨래한 경량 패딩에 솜을 이렇게 펴주면서 좀 씌워줬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달리러 나갈 준비를 했는데요. 발가락에도 칭칭 감아주고 발목 테이핑, 무릎 테이핑까지 꼼꼼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원래는 제가 첫째 날 조깅, 다음날 인터벌, 회복주, 휴식, LSD, 다시 회복주, 템포런 마무리 디테일하게 플랜을 짜놨었는데 두 번째 날부터 망가진 저의 다리 때문에 일단은 속도는 신경 쓰지 않고 달리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특히나 제 발이 제대로 땅에 닿고 있는지 몸이 기울지는 않는지 관절에 또 무리가 가게끔 무겁게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집중하면서 달렸습니다. 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왔고 제가 중간에 꼭 이게 횡단보도에서 그 시계를 멈추면 한 1km 정도 까먹어요. 그 시계를 다시 켜는 거를 종종. 근데 이번에도 이제 시계를 안 킨 걸 깨달아서 중간부터 켜서 가민에는 5km로 기록이 됐는데 한 1km 정도 더 달린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도 그 건강 앱에 딱 5.8km라고 나와 있어서 한 대략 6km 정도 달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배가 고파서 지금 5시인데 저녁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현미밥이랑 야채랑 닭가슴살이랑 계란 후라이를 예쁘게 했고 다이어트 식단 같으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먹는 거는 아니고 제가 닭가슴살이랑 야채랑 계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먹고 있고 조리하기가 또 쉽잖아요. 땅에서 나는 채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녁에 남은 4km를 더 뛰어야 되는데 벌써 저녁이 됐네요. 아까 낮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그래도 잠을 많이 자서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어느새 9시가 되었습니다. 좀 누워서 다리 좀 풀어주고 이것저것 보면서 쉬다 보니까 남은 4.2km 정도를 채우러 달리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많이 자서 그런지 아침보다는 컨디션 좋게 달렸고요. 남은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아주 느리게 달리긴 했지만요.
아까 5.8km를 뛰어서 딱 11km를 채우고 싶어서 5.2km 정도를 달리고 들어왔습니다. 나갈 때는 뛸 수 있을까 이랬는데 또 나가니까 뛰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3km 정도 달리고 나니까 조금 몸도 풀리고 몸 상태는 진짜 가볍거든요. 되게 기분 좋고 몸도 가벼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30km 정도 달린 거니까 40km를 더 달려야 되니 그걸 견딜 수 있을 만하게 다리를 쓰면서 달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몸을 사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걱정했던 발목이나 무릎은 괜찮았어요. 근데 오른쪽 여기 이쪽 부위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여기부터 약간 이렇게 타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혹시 족저근막형 부위인가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볼로 열심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하루도 무탈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네요. 이 챌린지를 하면서 달리고 씻고 먹고 눕고 요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4일차 아침, 일요일 아침이 되었는데요. 와, 이날은 일어나면서 딱 느낀 게, 부었다. 얼굴과 손이 부어 있었어요. 몸에서 경고를 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게 달리려면 주말에 달려야 되는데 컨디션상 달릴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아침을 맛있게 차려서 먹었습니다. 근데 먹고 나니까 이날은 진짜 안 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날 안 쉬고 달리면 3일을 달리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요일은 정말 많이 자고 푹 쉬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월요일 4일차 저녁입니다. 여기엔 나무가 자고 있고요. 소파 위에 이불 깔아주면은 나무 거기 들어가서 자는 거 좋아해서 항상 이렇게 깔아두는 편이고 지금은 저녁 8시 7분 정도 됐고요. 어제 제가 푹 쉬었기 때문에 잠을 한 10시간 정도 잤거든요. 저녁 7시, 8시에 잠이 들어서 오늘 새벽 6시에 깼습니다. 그렇게 많이 잔 덕분인지 역시 잠이 보약이라고 좀 몸이 많이 회복된 느낌이고요. 점심에 이제 회사 근처 헬스장에서 5km 정도 달리고 오늘 10km 정도 달릴 생각입니다. 귤 하나 먹고 달리려고요. 근데 진짜 나갑니다. 이날은 새끼발가락 통증도 없고 전날에 잠도 많이 자서 조금 컨디션이 나아서 아침에 5km를 뛰고 났는데도 저녁에 10km를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부터 엄청나게 배고픔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7km 정도 달렸는데 너무 배고파요. 네 여러분 10km 겨우 뛰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6km 넘어서면서부터 와 진짜 배가 고프더라고요. 저 그래도 회사에서 빵도 좀 먹고 계란도 먹고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왔는데 아까 여기서도 귤 먹고 갔잖아요. 와 근데도 끼니를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지 엄청 배고프더라고요. 저는 배고픈 채로는 못 뛰는 것 같아요. 공복 유산소 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와. 왼쪽 발가락은 진짜 제가 좋은 치료법을 알아서 어제 그걸 열심히 해줬더니 하나도 안 아파요. 진짜 다 났습니다. 제가 씻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꼭 따라해보세요. 지금 11시간 다 돼가네요. 하루에 10km는 진짜 빠르게 뛰지 않는 이상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 진짜 정신없이 하루가 가는 느낌입니다. 여기 왼쪽 발이 이쪽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유튜브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소건막염인지 소건막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건막염이라는 질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끼발뼈가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서 들어가면서 생기는 어떤 일종의 병인 것 같은데 이게 찾아보니까 막 수술을 해야 된다 심하면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있었는데 보다가 어떤 분이 올린 것 중에 발가락 스트레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거를 따라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시원하고 한 5세트 정도 여러 번 따라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기해서 여러분도 꼭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저처럼 새끼발가락이 아프지 않더라도 러닝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걸 하면은 정말 시원함을 느끼실 거예요. 대단한 건 아니고 이렇게 발가락을 새끼발가락부터 이렇게 벌려주는 건데요. 이렇게 벌리고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 발가락도 이렇게 잡고 벌려주고 그다음 이쪽 발가락 벌려주고 그리고 여기도 엄지랑 같이 이렇게 벌려주고 이걸 한 세트로 한 5세트씩 해주는 겁니다. 보면은 이게 돌아가 있어요. 새끼발가락이. 이게 돌아간 이유가 뼈가 이렇게 돌아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벌려주는 운동을 해주니까 엄청 시원하고 발가락도 안 아팠어요. 진짜 강추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굿나잇.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화이팅!
이제 6일차 아침이 밝았고요. 이날도 어김없이 나무와 일과를 보낸 뒤에 5km를 먼저 달려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공복에 뛰면 힘드니까 올리브오일과 레몬을 한 잔 정도 마셔주고 헬스장에서 5km 정도 달리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녁 컨디션이 살짝 걱정이 돼서 조금 더 길게 달리고 싶긴 했는데 출근 시간이 다가오기도 하고 아침이라 몸이 뻐근하기도 해서 한 5km 정도 채워서 달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달릴 준비를 마치니까 벌써 9시가 다 돼가는데요. 날씨는 지금 영하 5도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 오늘도 영하 8도까지 내려가고 내일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데 아니 제가 도전한 주가 올해 가장 추운 기간인 것 같아요. 하필 이때 도전해서 추위에 강해지면서도 또 약간 질리기도 하는데 조금 땀이 날지언정 최대한 이제 안 춥게 입고 나가는 편입니다. 와, 이날이 영하 10도였는데도 체감 온도는 그 어떤 날보다 추웠어요. 바람이 제 역풍으로 계속 불고 세게 불어서 방심하고 모자를 안 쓰고 갔는데 이 노출된 이마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바라클라바가 좀 얇은 편인데 거기로 찬바람이 쌩쌩 불면서 정말 추웠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할 때부터 오른쪽 아래 아치가 아프더라고요. 한 6km 정도 됐을 때 정말 그만 달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집 쪽으로 올라오는 그 계단으로 턴을 해서 달리다가 이제 내일 그러면은 되게 많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한 1km만 더 달려보자 하고 이날 달린 궤도가 굉장히 계속 집으로 돌아오는 궤도로 뺑뺑 돌면서 겨우겨우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유난히 저를 지나쳐가는 러너들이 많더라고요. 그 러너들의 등을 보면서 제 다리도 야속하고 좀 마음이 답답하긴 했는데 오늘 나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달리기를 지속했습니다. 그때급으로 힘들었어요. 나름 따뜻하게 입고 나간다고 입고 나갔는데 계속 강바람이 얼굴을 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달리기가 잘 안 되는 날이었어요. 겨우 9km를 달려서 아침에 5km, 저녁에 9km 달려서 총 60km 마일리지를 쌓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 10km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데 다 이렇게 파스 자국에 이제 안에 다 파스를 뿌렸는데 제 문제가 여기 아치 이쪽이 엄청 아파서 타고 여기까지 아픈 상황이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발 아치 바닥 쪽이 아픈 게 엉덩이 근육이 뭉쳐서 그렇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믿져야 본전. 폼롤러를 엄청 많이 해주고 자려고 합니다. 내일 일어나봐야 알겠지만 다리 상태를 보아하니 아침 저녁으로 5km씩 나눠서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 이쪽을 풀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벌써 마지막 도전 날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10km 정도만 남겨둔 상태이고 점심시간에 먼저 5km를 뛰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엄청 춥거든요. 저녁에 마지막 라스트 완주를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지금 이 마음으로 이 기세로 트레드밀 5km 뛰러 가보겠습니다. 왠지 통증 생각도 잘 안 나고 잘 달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으로 점심 러닝을 시작을 했는데요. 거리가 5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방 채울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퇴근을 하고 마지막 남은 5km를 채우려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배가 출출해서 이것저것 먹고 준비하고 했더니 벌써 9시가 되었고요. 오늘은 그래도 저녁 달리기가 10km가 아니라 5km라서 조금 마음의 부담이 덜하고 어제만큼 춥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도 마스크가 어제 좀 얇은 거여서 되게 추웠어서 오늘은 요거 기모 있는 두툼한 바라클라바로 바꿔서 끼고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달리니까 달리기가 더 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한 7일 정도 달려서 이제 익숙해진 건지 통증만 없다고 생각을 하면 몸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1km를 달리고 드디어 70km를 채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7일간의 70km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머리도 많이 자란 것 같지 않나요? 시간을 알차게 쓰다 보니까 지난 7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진짜 한 60-70%는 성공을 못할 수도 있겠다.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70km 마일리지를 쌓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70km를 달린 기록이라기보다는 점점 저 자신을 믿게 되는 7일간의 기록을 담은 느낌인데요. 어떻게 보면 체력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마일리지를 채운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저의 인바디의 변화, 저도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저의 찐 반응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7일간의 기간 동안 좀 몸무게도 한 번도 안 재고 첫날 제가 인바디 쟀을 때랑 비슷한 시간대로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헬스장에 가서 다시 인바디를 재서 비교를 해볼 생각입니다. 과연 근육량이 조금이라도 늘었는지, 체지방 얼마나 빠졌는지 내일 일어나자마자 재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바디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체중이 늘었다는 게 엄청 충격적이었고요. 뭐 변화가 유의미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체중 변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람 수의 변화도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오기도 하고 체중이 조금이나마 늘었다는 게 충격적이고 다행인 건 체지방률은 줄고 근육량은 늘었다. 달리기를 하면 근육이 빠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에 한해서는 근육이 늘었다. 이 도전을 시작을 하면서 당도 끊었거든요. 달리기를 위해서 끊은 건 아니고 제가 너무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를 마음껏 먹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먹게 돼서 진짜 이거는 당 중독이다 생각해서 끊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거의 이 달리기 시작할 때쯤 같이 끊어서 사실 먹는 양으로 따지면은 좀 줄었었고 오히려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먹었었고 디저트류를 아예 안 먹은 거죠. 그랬는데 체중이 늘었다. 그래서 체중의 수치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다시 한번 체감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체지방률이 내려가고 근육량이 조금이나마 늘어서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사실 더 건강한 몸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제 몸, 이제 옷을 입었을 때 핏도 좀 넉넉해졌거든요, 옷이. 몸도 훨씬 가벼워졌고 와 이게 운동의 효과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신체 건강보다는 정신이 더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고 늘 제가 달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점 중에 하나인 이 멘탈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모로 달리기는 추천한다. 하지만 오늘은 안 달릴 겁니다. 저의 이 염증이 번져나간 것 같은 근육들을 씌워주면서 또 다음에 재밌는 운동으로 찾아오겠습니다.